정청래 전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얻을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반야심경.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거는요. 누군가가 계속 협박과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출마하지 마. 당신 출마하면 진짜 진보 진영 완전히 망가진다니까. 그 혼란,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불출마하고 백의종군 하면 당신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진보 진영도 살고 지금 막 진보 진영 유튜버들끼리 막 갈라지고 스피커들 갈라지고 서로 욕하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냐. 당신만 결심하면 된다. 출마하지 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 두려움 없어. 나 그냥 계속 보호할 거야. 나 출마할 거야. 그거를 지금 심정을 반야심경에 나오는 글로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정청래 알콩달콩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오늘만 9개를 올렸어요 지금. 그죠. 아까부터 계속 올리셨죠. 미친 듯이 올리고 있네요 지금. 20분 전에 올린 게 저거고 1시간 전에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 생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정부 뭐 한 거냐. 결국 이제 김민석 견제하는 뭐 이런 내용을 뭐 쓴 거고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니게 소모와 기도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뭐 정읍에 가서 뭐 했나 뭐 이런 거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내려놓으니까 본인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카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뭐 이제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뭐 한 축은 이제 김어준 유튜브나 이런 거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굉장히 초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초조해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번 싸움이. 저는 계속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투표하면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높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근데 이 소위 말해서 팀 김어준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내비치는 게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어준도 유시민도 다 지금 굉장히 조급해.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들이 지금 이게 심상치 않은 거를 이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 사태 이후에 첫 행보로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 중인 평산 책방 부스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면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1년 만에 이제 내달 1일, 7월 1일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당권 두고 지금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한테 좀 손을 내밀면서 관망 중이던 당내 친문 의원들과의 화해를 좀 하려는 건가, 좀 새벌리기 작업을 하려는 건가, 요런 좀 관측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뭐 이거 그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뭐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서울국제도서전에 뭐 평산마을 책방지기로 오는 거는 예정돼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일정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는 사람 내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좋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약간 뭐 더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날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솔직히. 원래 좀 전대 끝나고 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 그러니까 원래 그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봉화마을에 가서 묘소에 참배하고 그리고 저기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다가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가 선거에 대한 결과로 심상치 않으니까 너무 이제 노골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도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를 만나준 거는 뭐 해석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우호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왔는데 오지 마, 안 만날 거야. 또 당신 만나면 내가 또 이상한 오해받으니까 오지 마, 안 만나, 절로 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저는 윤건영 의원도 약간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명거리를 좀 주려고 약속된 그냥 갑작스러운 방문이야 막 이렇게 면피하고 넘어가는 거지. 솔직히 뭐 전직 당대표 그리고 차기 당권주자가 오는데 왜 안 만나겠어요. 뭐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방문해주고 고마워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만난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친문이 이번에 정청래 대표에게 쏠림 현상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함으로써
내가 미는 김민석에게도 좀 표가 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가지 않도록 그러한 하나의 이미지와 시그널을 주고 싶어 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면담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제 모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사는요, 전당대회를 넣어가지고 그 변수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답이 나와요. 그냥, 뭐 지금 여건이 어렵고 또 지금 국제정세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모시고 또 우리 집권 세력의 단합과 또 뭐 외교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언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특별한 전당대회 관련된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전당대회 관련해서만 의미 부여하면 돼요. 다른 건 다 빼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 반명 세력이라고 칭해지는 비명 세력이라고 칭해지는 쪽에 좀 중요한 인물들을 좀 만남으로써 일방적으로 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지금 지지층 간의 어떤 이런 갈등과 이런 경쟁이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의 단어가 된 문조털레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부터 있고 이제 이게 나름 체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팀이 그러니까 친명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 팀이 어떤 서열로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다음에는 그쪽에서는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김어준이 있고 그 김어준의 지시를 받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런 밑밥을 깔고 유시민이 이제 참전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서사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근데 여기서 뭐를 활동을 한 게 있느냐. 다른 사람 활동을 다 했어요. 뭐 자기 발언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활동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이 지지자들끼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고 봐요. 과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1일날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너무 이 갈등이 좀 가하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빼려고 그런 과열을 좀 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세계관의 충돌이고 그러니까 이 친명들이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친명 지지자들과 친문 지지자들의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면 이 계보가 있잖아요. 근데 친명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고 성실패한 대통령이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이렇게 놔두고 추용 갈등도 냅둬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을 보수 정당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사실상 지우고 싶어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야 문재인 대통령도 잘했지 왜 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이걸 지울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 김대중의 정신적 지주였다. 나는 노사모였다. 그 문재인 대표 때 내가 최고위원도 하고 문재인의 친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나의 동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17분 동안 지금 이제 수요일 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세계관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충돌의 한가운데 앞으로 쓸 수밖에 없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격받아야 되나 그 생각도 있는데 제가 그 한겨레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어제 문조 털레유의 기원 뭐 이걸 썼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화제예요, 화제 지금. 약간 장안의 화제. 네,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다. 문조 털레유라는 거를 뭐 멸칭을 쓰든 안 쓰든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세계 간의 충돌이고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엄청 먹었어요 여기저기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이쪽 진영에서는 너 같은 애들이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저도 좀 이게 열기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 싸움은 피하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봐요. 예. 그럼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건 좀 빼려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가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극명하게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너무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려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난 뒤에 이게 좀 주지됐다라고는 좀 그렇게 봐야 되는 되겠죠. 건 그러니까 맞는 것 정무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친문 쪽이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들고 그쪽으로 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거를 중간에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것이 가장 명분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사흘째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방송의 김어준 씨가 굉장히 아까 그 조급함 뭐 얘기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사흘째 지금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어 지지층 빠지고 있다. 요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단순히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 요 같은 움직임이 검찰 개혁이나 인사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좀 어쨌든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걸 두고 좀 쓴소리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진짜로 코어 지지층이 좀 빠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아니 이건 제가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그러니까 뭐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김어준은 지 멋대로 좀 해석하지 좀 마라. 뭐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도 1000명 표집해가지고 그중에 코어 지지층이 몇 명인 줄 네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데이터로 가장 화제가 된 게 이번 주 발표된 월요일날 발표된 리얼미터 지난주 레드크로스. 15일부터 19일 조사 네네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을 어떤 걸로 보는지는 김어준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요, 내가 중도요, 내가 진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보요 하는 사람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80.4%예요. 긍정 80.4, 부정 17.4. 중도는 긍정 47.5, 부정 49.1. 이게 이제 대충 비슷하죠, 지금. 이제 현재 그거랑. 보수는 긍정 19.8, 부정 78.1. 그러면은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진보는 긍정 83.6인데 80.4가 돼서 3.2% 포인트가 빠졌어요. 네네. 보수는 그 지난주에 긍정 20.5에서 19.8이 됐으니까 0.7% 포인트 빠졌어요. 이미 여기는 다 마른 수건이잖아요. 이제 더 빠질 게 많지가 않은 거지. 중도는 지난주에 52.4에서 긍정이 이번 주에 47.5로 4.9% 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보는 3.2, 중도는 4.9, 보수는 0.7. 네. 그러면 어디가 빠진 건가요? 중도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네. 원래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코어는 원래 안 빠져요. 가장 지지가 약한 사람, 그게 뉴 이재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고 코어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예요. 코어가 뭐 흔들리면 그건 코어가 아니지. 뭐 이동영이 그 얘기했다면 이 작가가 이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딱 김어준의 얘기는 코어 지지층은 지 유튜브 보는 애들이야. 내 유튜브 보는 애들 댓글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 맘대로 좀 해석 좀 하지 마라 진짜. 에? 딴지 게시판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글이 거의 대부분이라면서요. 요즘 그래요. 그거를 보면은 김어준 씨의 생각은 딴지 게시판이 이래 코어 지지층이 변심을 했군, 버리고 있군, 지지를 처리했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코어 지지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자신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려라, 김민석 여기를 밀어주지 말아라.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지지율 그 조사보다는 그 게시판과 본인이 흔들리고 협박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어 지지층인데 네, 우리 흔들리고 자꾸 우리 있어. 말 안 들으면은 하여간 우리 지지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당대표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것 같고 그 유시민 씨가 하여튼 다스베이다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이제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마켓하니에서 툭불 한우를 가장 푸짐하고 가장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툭불 한우의 특수부위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를 엄선한 1kg가 69,900원, 600g은 4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냉동 아닌 초신선 냉장 툭불 한우 특수부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도 제조사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트랙스타는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평균 발 모양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더욱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과 민주당이 가는 지지층이 가는 길은 다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비평 활동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가는데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 편들고 또 김민석 총리 편드는 사람들은 그 평론가들은 촉법 평론가다. 용역 평론가다. 그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갈등 상황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고. 결국에는 그냥 우리 말 듣고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줘.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의 뜻과 의지 반대하지 말고 방해하지 마.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아니,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은 코어도 빠졌죠. 뭐 뭐를 네, 코어로 보든. 근데 제일 큰 덩어리가 뭐냐를 있네. 제가 얘기하는 거고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코어 지지층이 빠진 거를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없으니까 지금 선관위 부정이래. 선관위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막 있고 민주당은 뭐 서울 선거 지고 막 보궐선거 져가지고 다 실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음모론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죠?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저는 이제 뭐 평론의 자유가 있어. 저도 막 씨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 비판하시는 분도 저는 뭐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와 이제 이분들의 이 김어준 씨 그분들도 평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 데이터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김어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낙연 꼴 날 수 있어. 이낙연도 예를 들면은 박근혜 사면하자고 했다가 한 번에 훅 갔잖아. 그 지지층은 한 번은 지지했다가 한 번 등 돌리면은 돌아오지 않아. 이 얘기하면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지 철회하고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협박이다. 제가 보기에는 뭐 못마땅할 수 있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데 지들이 코어고 A라면서 아니 A는 정권이 흔들릴 때 A는 계속 지키고 B부터 ABC로, 빠져나간다면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코어고 지금 지들이 빠져나가면은 지들이 A야 B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궤변을 하면서 지금 갖다 붙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예, 궤변을 늘어놓다고 했는데 뭐 그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그건데 그냥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다 붙어보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라 그냥. 정청래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당은 그냥 문조 털레위의 당이야. 그거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러네. 그럼 뭐 어떻게 그거를. 그렇지. 이 김민석에 대해 송영길이 되면은 그냥 인정해라 그냥. 이 정당은 친명들의 정당이고 어쩔 수 없다. 그거 안 하면 분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각자 최선을 다해봐라 한번. 어떤 말들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다. 예.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을 해야 또 당이 사는 길이고 그럼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저희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공덕포차가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당분간입니다. 당분간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재정비하는 시간, 더 좋은
공덕포차로 재충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막방인가요? 아닙니다. 당분간입니다. 이 방송만 열심히 보고 계시면 또 돌아옵니다. 네.